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LG전자에 대해서도 같이 좀 코멘트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 뭐 어차피 기사에 좀 많이 노출이 되고는 있지만 최근에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부터 해서 또 반도체 어떤 디램 가격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파이가 커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좀 많이 여기저기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역시나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 경제효과 10조 원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밑에 좀 내용을 좀 보시면은 공장 하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좀 낸다라는 그런 파급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물론 미국 현지에서의 이런 공장 증설을 통해서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건설부터 해서 또 그쪽에서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참 글쎄요, 뭐라고 좀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도 좀 더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들지만,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해외에 이렇게 증설을 했을 때,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있죠. 자, 디램과 낸드 16에서 18%대 성장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해서, 최근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 자동차라는 게 사실 정말 우리 미래 먹거리라는 그런 테마 속에서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묶여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기차라고 하면요, 우리가 여기에 결국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게 뭐예요? 친환경, 그렇죠? 친환경과 그렇죠? 친환경에는 뭐 어쨌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로, 그렇죠? 전기로 변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미래 기술적인 부분,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또 이제 자율주행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처럼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에 포함이 되던 반도체 대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숫자의 반도체들이 또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 정책, 뭐 기타 등등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친환경 테마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기차 사실 그러니까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게 항공, 뭐 자동차 이쪽에 대한 비중이 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 뭐 나머지 뭐 화학 제품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로 쓰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큰 틀은 또 이래 내연기관 차량들이라든지 내연기관차라든지 뭐 이제 항공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쪽으로도 차차 이제 뭐 수소라든지, 그렇죠? 수소라든지 전기 쪽으로 많이 또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쪽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약간 미래지향적인 부분, 테슬라 차량 보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미래지향적인 부분들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잘 접목된 게 바로 이 전기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라는 모델들 앞으로 우리가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VIP님들하고 저하고 보유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보시면 현대차를 정말 굳건히 좀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좀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거를 뭐 당장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간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가 당장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시간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대로 좀 보유를 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현재 30~40%대의 수익권에 있는 이 종목이 결국에 추후에는 정말 이 정도의 단가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단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벤틀리 AC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벤틀리라는 정말 명차를 타고 계신데, 이 명차가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 주가는 올라가니까 반대로 해드릴까요?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가는 길에 차가 좀 막힌다고 해서 다 왔는데 내가 다시 돌아갈 거냐 이거예요. 4시간 걸쳐서 올라갈 거를 3시간, 지금 3시간 걸쳐서 올라왔는데 1시간만 더 가면 되는데, 이 1시간 걸릴 시간이 시간이 좀 더 걸려서 1시간 30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이 1시간 30분만 투자를 하면 될 것을 내가 가야만 하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3시간 들여서 왔는데 이 1시간 30분은 포기하고 다시 3시간을 돌아갈 거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반도체 시장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좋은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만 놓고 보더라도 이 전체 캐파를 지금 다 캐파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에 지금 우리가 그대로 시간적인 부분만 잘 투자를 해주면 되는데, 이 그동안에 이렇게 진짜 거침없이 달려오니까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쉬어가는 구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고 있는데 차가 막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지금. 제일 좋은 차 타고 있으면서, 벤틀리라는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서 이 지금 차가 막히는 거, 이게 지금 너무 싫은 거지. 그럼 비행기 탔어야죠. 그럼 비행기 탔어야죠. 하지만 주식엔 비행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삼성전자라는 명차를 타고 계시면서, 삼성전자라는 명차를 타고 있지만 잠깐 차가 막히는 이 구간에, 이 정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이걸 포기할까? 나 다시 그냥 밑으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불필요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잘 보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LG전자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LG전자에서 모바일 사업부, 휴대폰 쪽으로 이제 사업을 포기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더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왜 그렇게 주가가 올라왔습니까? 결국에는 그동안 적자를 좀 떨쳐내고 새로운 곳으로, 미래 먹거리 쪽으로 투자를 좀 해라 이거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렇죠? 전기차 쪽으로 또 계속 언급이 되면서 시세도 많이 올라왔었고, 뭐 가전 부분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좋은 시세가 나왔었는데, LG의 모바일 사업부 자체가 좀 적자를 오랜 기간 면치 못하긴 했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기존의 것을 고집을 한 거죠.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아이폰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그러면 아이폰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단말기가 좀 같이 좀 이렇게 추격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갤럭시와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지 또 서로 경쟁 구조 내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했는데, LG도 새로운 거는 시도는 해요. 근데 아예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아니면 도인 상황이죠. 근데 계속 지금 도만 던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도도도. 그래서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결국에 이쪽 모바일 사업부를 철수하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요, 배터리 쪽으로는 전 세계 1위예요. LG가 배터리 쪽으로는 전 세계 1위고, 그렇죠? 배터리 쪽으로는 전 세계 1위고, 카메라도 아이폰에서는 지금 LG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카메라, 이 좋은 것들은 정말 세계 탑급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판매도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쪽 부품 쪽으로는 좋은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상하게 LG 단말기 자체는 계속 성과가 좋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냐? 왜냐면 사실 간접적으로 해서 오히려 OEM이나 ODM 방식으로 해서 LG의 단말기를 찍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이 LG 휴대폰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지금은 조금 이미지 훼손이 좀 깊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이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좀 지켜보고, LG도 사실 좋은 것들 시도 많이 했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위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LG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대폰이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어가는 데 있어서 휴대폰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보다도 그냥 새로운 모델들만 써서 이 광고와 마케팅 쪽으로만 힘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때요? 계속 축소가 된 거죠. 점점 이 시장이 커져가고 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LG에 대한 단말기 시장 점유율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어 있는 거죠. 전체 모바일 단말기 판매 비중 중에서 한 지금 1에서 2%밖에 안 돼요. 약간 1에서 2%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몇 퍼센트, 애플 몇 퍼, 화웨이 몇 퍼. 근데 이제 결국에 뭐 LG 1, 2%. 이건 약간 이제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의 기타 등등에 포함이 될 만한 그런 지금 모바일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기술력들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들이 잘 융합되지 않았고 전략적으로 좀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LG전자도 꾸준하게 바라보시기에 너무 좋은 종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삼성전자 포함해서 우리 반도체 쪽으로는 여전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속도, 차가 막히는 거에 있어서 여기서 지금 내가 택시를 갈아탄다고 해도, 내 차 버리고 택시 탄다고 해도 어차피 못 갑니다. 그쵸? 차가 똑같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간에 헬기를 띄워서 가는 거 아닌 이상, 그쵸? 헬기는 잠깐 말씀드리면은 호재가 갑자기 떠서 급등을 하는 경우가 헬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좀 잘 보유를 해주시고, 향후 한 2, 3년 정도는 적어도 지금처럼 엄청나게 좋은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배당도 더 계속해서 확대된 금액으로 추진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상속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알게 뭐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주주인데 알게 뭐예요? 그대로 좀 잘 보유를 하면서 우리 반도체 호황기를 잘 좀 맞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천 좀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건자재, 뭐 건설주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움직임을 보이다가 주춤했는데 주택 공급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한번 시세가 나와주긴 했는데 거래가 터진 시점으로부터는 다시 한번 음봉이 뛸 때 우리가 좀 단기적인 패턴으로 접근을 해보려면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고려시멘트라든지 뭐 삼표시멘트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려면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려시멘트도 현재 대략적으로 3,400원 부근 한번 접근해 보시면서 손절은 좀 짧게 한 마이너스 한 4, 5%대 3, 4% 정도 이렇게 좀 잡고 대응해 보시면은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움직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5일선을 유지해 주면서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횡보를 보인다면 그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AP위성이라든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쭉쭉 뻗어나가고는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츠로테크 지금 역시나 같이 한번 수익을 챙겼다가 지금 빠져준 종목인데 수익 실현 다 하고 나왔죠. 자, 보시는 것처럼 비츠로테크도 우리가 단타로 그냥 접근을 했다가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8%대도 있으시고 9%대도 있으시고, 그렇죠? 7%대, 8%대 이렇게 비츠로테크도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다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츠로테크도 다시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보시고 단기적인 패턴으로 일단 좀 본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콜마비NH를 계속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이걸 너무 뭐 주력 삼아 밀고 있는 종목까지는 아니지만 뭐 적정 수준에서 또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최종적으로 손절을 48,000원 잡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48,000원 손절 잡고 저는 지금 단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 스윙 패턴으로 좀 노려보면은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도 갖추고 있다. 2020년도의 실적이, 그쵸? 2019년도 실적 대비해서 740억 원대에서 영업이익 1111억 원대까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1년, 22년도 이쪽 시장에 대한 전망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OEM, ODM 방식, 사실상 직접 어떤 연구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비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리스크적인 부분은 좀 덜 하겠죠. 오더가 오면은 팔면 되고 오더가 안 오면은 매출은 감소는 되지만 그다음에 손실폭은 좀 적을 수는 있고, 물론 너무 급감하면은 기존 고정비라든지 판관비 쪽에서의 손실은 면치 못하겠지만, 그래서 뭐 너무 대폭 이렇게 수주가 감소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콜마비NH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종목 하나를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긴 한데 VIP 회원님들께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주가가 아직 굉장히 그냥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못해도 30% 이상의 수익은 좀 한번 좀 안전하게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금 VIP 회원님들께도 편입을 시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종목도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1년 정도 바라보면은 두세 배 정도 볼만한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여러 입맛에 맞게끔 제가 계속해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명절 전에 오셔서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좋은 기업들을 함께 지금부터 편입을 좀 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이어도 좋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주말에 또 여러가지 교육 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건 제가 직접 PPT를 만들어 가지고 한 10편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도 VIP님들께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오셔서 좀 받아가시고 또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셔도 좋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해진 금액 외에 숨겨둔 금액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확인하시고 이런 금액대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금액을 선택해서 오시면 됩니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